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년 차, 이제 두 돌이 다 되어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현직 간호사입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을 안 보고 산 지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신우들도 다 안 보고 삽니다. 심지어는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어머님, 아버님은 잠깐 병원에 와서 아이를 보고 갔을지언정 제 면회는 안 하고 가실 정도로요. 그만큼 시댁 식구들, 특히 어머님과 제 사이의 골은 정말 깊습니다. 제가 어머님에게 속상하고 서운한 일이 너무 커서 이렇게 인연까지 끊게 된 것인데요.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풀고 지나갈 수도 있지 않냐는 말도 듣죠.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도 저희 집에서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귀한 자식인데 그런 취급까지 받아놓고 자존심도 없이 다시 어머님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저와 어머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연을 끊고 사는지 그 사연에 대해 지금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간호사로 일을 줄곧 했습니다. 제 적성에도 잘 맞고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도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남친이었던 남편과 결혼 승낙을 받을 때 어머님은 저를 몹시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아빠랑만 살았는데 어머님은 아빠 혼자 저를 키운 것도 마음에 안 드신대요. 형제도 없이 너무 외롭게 큰 것도 싫고 저희 집에서는 사위가 아들 노릇까지 해야 될 것 같다고요. 게다가 제 직업도 마음에 안 드신대요. 자기는 피 보는 직업이 싫다고 하시면서요. 그냥 다 핑계였습니다. 제 자체가 마음에 안 들고 막내 아들 장가 보내기가 싫으신 거였어요. 위로 누나가 둘이고 막내 아들인 남편. 어머님은 남편이 너무 귀해서 평생 끼고 살고 싶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솔직히 생각지도 못하게 반대를 당하고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시다 보니 저도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아무리 좋아도 제가 왜 그런 대접을 받으며 결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어머님이 저를 탐탁치 않아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저는 남편에게 이별을 고했었습니다. 나는 그런 걸 감당하면서까지 너랑 함께할 자신은 없다고 하면서요. 저는 정리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남편이 절대 못 헤어진다고 난리였죠. 어머님한테도 반협박식으로 저랑의 결혼 허락 안 하면 집도 나갈 거고 인연도 끊고 살 거라고 하면서요. 아들이 그렇게까지 나오니 어머님도 마지못해 허락하셨어요. 저도 저렇게 반대하시는데 이 결혼을 해도 되는가 싶었지만 남편이 그렇게까지 저를 사랑하나 싶었고 저도 좋아하는 마음은 여전했기에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되었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문제가 없었어요. 남편은 연애 때나 결혼 때나 늘 저를 아껴주고 챙겨줬고 알콩달콩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처럼 역시 어머님은 결혼 후에도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애초에 마음을 돌려서 결혼을 허락하신 게 아니고 아들 때문에 어거지로 허락을 하신 거였으니까요. 아들 눈치 보시느라 대놓고 핀잔을 주거나 구박하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치사하시다 싶을 정도로 유달리 먹는 걸로 차별하시더라고요. 초반에는 막 심하진 않았어요. 시댁에서 밥을 먹을 때요. 음식 준비나 거드는 건 제가 했어도 메인 음식이나 고기 반찬은 다 남편 앞으로 밀어주시곤 했습니다. 심지어 누나들한테도 잘 안 주시고요. 애초에 어머님은 신우들도 좀 차별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해도 남편은 어머님에게 엄마, 왜 자꾸 음식을 옮겨?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서 제 앞에다 음식을 놔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표정이 엄청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전에는 제사 준비 때문에 오라고 하셔서 남편이랑 저녁에 갔는데요. 제가 일하고 바로 와서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어머님이 남편에게 먼저 밥 먹으라고 하셨는데 남편은 회사에서 밥을 먹고 왔다고 했거든요.
남편은 밥을 먹고 온 거고 저는 안 먹었다고 한 거죠. 그랬더니 좀 전에 밥 먹으라고 하셔놓고 갑자기 집에 밥이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평소에 밥을 한 솥 해놓고 냉동밥으로 만들어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두셨는데요. 냉동실 한 칸에 밥이 늘 가득가득한 걸 봤는데 갑자기 무슨 밥이 없다고 하시나 싶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가 저희 남편이 그냥 자기도 밥 먹어야겠다고 배고프다고 하니까 또 갑자기 배고파? 잠깐만 기다려봐. 하면서 밥을 꺼내오시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여쭤봤죠. 어머님, 아까 밥 없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새 밥이 없다고. 냉동해 놓은 밥은 있지. 그렇게 딱 얘기하시더니 저보고 밥 좀 차려서 먹고 제사 음식 준비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와, 진짜 너무하신다. 내가 먹는 것조차 아까우신가 싶더라고요. 그뿐인 줄 아세요? 전에 저랑 남편이 롤케이크를 사왔었는데요. 어머님이 웬일로 저한테 우유를 컵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뭔가를 챙겨준 건 처음이라서 고작 우유 한 컵인데도 좀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자연스럽게 제 우유를 마시려고 했던 찰나였어요. 어머님이 동균아, 잠깐만, 너도 갖다 줄게. 그러면서 우유를 새로 따라서 오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됐다며 제 우유를 마시려는데 그거 먹지 말고 이거 먹으라니까? 그러면서 남편 우유를 뺏고 다른 우유를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쎄하더라고요. 나중에 베란다에 보니까 어머님이 다 먹은 우유팩을 뜯어 말려놓으셨는데 유통기한 2주가 지나 있더군요. 그걸 보는데 알겠더군요. 나한테는 유통기한 2주 지난 거 준 거고 아들한테는 갓 뜯은 새우유 주려고 하신 거구나 싶었습니다. 어이가 없으니 웃음까지 나오더라고요. 어쩐지 웬일로 나한테 먼저 음식을 주시나 했다 하면서요. 우유 2주 지났어도 냄새도 안 났고 먹어도 상관은 없다곤 하지만 어머님 심보가 참 너무하신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저 마시라고 준 우유 본인 아들이 먹으려고 하니 악착같이 못 먹게 했다는 것도 너무하고요. 사소하지만 정말 치사하고 기분 나쁜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음식 가지고 자꾸 그러시니까 더 서운하고 기분 상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다 했고 남편도 엄청 미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저 없을 때 따로 어머님한테 음식 가지고 승아한테 왜 자꾸 그러시냐고 따진 적도 있었어요. 어머님은 본인은 그런 적 없다고 왜 생사람 잡느냐고 펄쩍 뛰시고요. 그런 일이 자꾸 생기다 보니 남편은 일부러 시댁에 가게 되면 제 음식을 따로 챙겨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나름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도 다 스트레스였어요. 솔직히 제가 대식가도 아니고 식탐이 있는 편도 아니에요. 그저 허기가 지면 밥 먹고 배부르면 숟가락 놓고 평범하게 식사하는 사람인데 어머님이 자꾸만 그러시니까 이상하게 시댁만 가면 음식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겁니다. 한편으론 오늘은 어떻게 나한테는 음식을 안 주시려고 할까 지켜보게 되고요. 한편으론 그런 제 모습이 참 서글프더라고요. 결혼 전에 제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었다 한들 이제는 이미 결혼했고 아들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도 아실 텐데 왜 나를 아직까지 인정 못하고 싫어하시는지, 그래서 음식 가지고 이렇게 차별을 하시는 건지 참 저희 어머님 속을 모르겠더라고요. 저 병원에서 일할 때 어르신분들이 다 좋아해 주셨어요. 친절하고 싹싹하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어르신분들 대하는 거 어렵지 않고 귀여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참 한결같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한 번 정말 좋아해 주시고 환하게 웃으셨던 적이 있네요. 바로 제가 결혼 준비할 때 어머님에게 명품 가방 선물해 드렸을 때입니다. 결혼 준비할 때 어머님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저도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어머님이 명품 가방 갖고 싶다는 얘기를 아버님께 몇 번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대요. 아버님은 그게 얼만 줄 아느냐고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하셨다 하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언젠가 한번 엄마에게 선물을 해야겠다 마음 먹었다는데 저는 그 선물 제가 하겠다고 했죠. 어머님께 여쭤보니 어머님은 됐다고 하시면서도 싫지 않은 내색을 하시더라고요. 너도 얼마나 번다고 그 비싼 걸. 그 정도 해드릴 여력은 돼요. 혹시 따로 원하시는 모델 같은 거 있으세요? 모델은 무슨 그런 것도 아는 사람이나 알지. 내가 뭘 아니? 근데 나는 너무 큰 가방은 싫더라. 내가 체구가 좀 작다 보니까 너무 큰 가방 매면 가방밖에 안 보이고 그냥 손에 들 수 있는 작은 그런 게 예뻐 보이긴 하더라고. 색상은 검은색 이런 거 괜찮으세요? 아우 됐다니까. 근데 검은색보다는 빨간색 이런 게 좀 화사하긴 하지. 저는 어머님의 취향대로 빨간색에 손에 들 수 있는 핸드백 사이즈 정도의 명품 가방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작다고 해도 명품 브랜드다 보니 적지 않은 돈이라서 당연히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예단이라고 생각하며 드린 거였어요. 어머님은 엄청 기뻐하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는 걸 보니 저도 기뻤습니다. 그땐 저한테 막 고맙다고 하셨고 저도 이 기회로 어머님과 사이가 좀 좋아질 수 있을까 기대했죠. 하지만 딱 그때뿐이었습니다. 가방 하나로 어머님 마음이 180도 달라질 거라고 기대한 건 아니지만 그때 이후로도 똑같이 저를 차갑게 대하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가방은 마음에 드시는지 애지중지 잘 들고 다니셨고요. 하여튼 저희 어머님이 저를 좋아해 주시고 며느리로 인정해 주셨을 때는 그 가방을 선물 드렸을 때 그때 하루, 그게 전부였던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님의 행동에 저도 서운함도 너무 쌓이더라고요. 비록 결혼 반대는 하셨어도 어머님께 잘하고 싶고 또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만의 노력이지 어머님은 그럴 생각이 없으시다는 걸 알고부턴 저도 더 노력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그 일이 있었어요. 그날은 설날 전날이었고 저도 그렇고 형님들까지 오셔서 명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전을 부치고 있었는데 종류도 많아서 정신없이 부치고 있었죠. 어머님은 떡국을 끓여서 점심을 먹자고 하셨고 잠시 후에 다 됐다며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먹으려고 일어나는데 어머님이 저더러 저는 마저 굽고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팬도 다 달궈진 상태고 계란물이니 밀가루니 어수선한데 자리 비우기 그렇다면서요. 다 하고 와서 손 씻고 먹으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배가 너무 고프긴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알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저만 빼고 떡국으로 다 식사를 하셨어요. 남편은 와서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괜찮다고 금방 하고 먹을 거니 가서 먹고 있으라고 했죠. 그렇게 전을 다 굽고 대강 정리를 한 다음 손을 씻고 왔습니다. 이미 다른 식구들은 먹고 나서 거실에 앉아 쉬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 떡국을 퍼야겠다 싶어서 냄비를 열어보는데 그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냄비는 떡국 국물이 거의 바닥만 남아있었고 거기에 떡 2-3개 몇 개랑 누러터진 만두 하나만 딱 있더라고요. 저는 마침 주방으로 들어오신 어머님께 말했죠. 어머님, 제 떡국은 없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갑자기 냄비를 탁 들고 가시더니 거기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려놓으시더라고요. 여기다가 떡이랑 만두 넣고 끓여 먹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산더미 같은 전 다 부치고 이제야 떡국 한 숟갈 뜨나 했는데 제 건 애초에 있지도 않았더군요. 게다가 없으면 그만이지 거기다가 물을 받아서 알아서 끓여 먹으라고 하시는 건 뭔가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고 멍하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가스레인지 불을 꺼버렸습니다. 됐어요, 어머님. 저 안 먹을래요. 왜? 이걸 언제 다시 끓여 먹어요? 제 거 따로 놔주신 줄 알았어요.
원래 그러려고 했는데 식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먹었어. 다시 끓여 먹으면 되지 왜 난리야? 됐습니다. 제가 그러자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래? 남편이 묻자 어머님은 허둥지둥 변명하시더라고요. 아니, 아까 떡국을 너무 많이 먹어서 조금밖에 안 남은 거야. 새아기 배고플까봐 좀 더 끓여주려고 물 받았는데 안 먹겠다잖아. 어머님이 아들에게 하는 변명에 저는 너무 황당해서 눈물까지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못 먹게 하는 것도 참 각양각색으로 하신다 싶고요.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그저 제 할 일은 다 했다고 말하며 그냥 거실로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따라 나와서 물었고 저는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어요. 남편도 저한테 미안해하면서 어머님께 가서 따지더라고요. 아, 엄마, 진짜 왜 그러세요? 아까 승아 거 있냐니까 많이 남겨놨다며. 아, 너네 아버지가 한 그릇 더 먹었잖아. 그러니까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새로 끓여준다 했잖아. 애초에 좀 많이 만들지 그러셨어요. 엄마 원래 손 커서 많이 만들잖아요. 아니, 전 다 부치고 밥 시간 지나서 배고플 텐데 이제 와서 언제 끓여 먹어. 나 참, 아니 없는 걸 어쩌란 말이야. 끓여준데도 난리냐고. 그러면서 어머님은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얘,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없어서 새로 끓여준다는데 그걸 너네 남편한테 이렇게 말해? 모자지간에 싸움 붙이니까 좋니? 결국 또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와중에 형님들까지 저한테 한 소리 하고요. 동서, 떡국 못 먹어서 죽은 귀신 붙었어? 저기 전도 있고 탕국도 있는데 그런 거랑 대충 먹으면 되지. 아니 형님, 제가 떡국을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 거 먹으려고 하니까 아예 없고 제 거 없냐니까 어머님 거기다가 물을 대뜸 받으세요. 새로 끓여 먹으려고. 그러니까 새로 끓여 먹으면 되잖아. 없는데 어쩌란 말이야.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형님들도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본인들도 클 때 똑같이 음식으로 차별받고 커왔다고 했으면서요. 참 서럽기도 하고 더럽고 치사하기도 해서 나중에 명절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참던 눈물을 다 쏟았습니다. 진짜 왜 그러시는 거야? 먹는 거 가지고 진짜. 미안해 진짜. 엄마 왜 그러시지? 원래 그런 분 아닌데. 진짜 통도 크고 잘 베풀고 그러시거든. 원래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며느리 싫어서 일부러 저러시는 건데. 미안해 내가. 됐어. 남편이 아무리 미안하다고 해도 저도 마음의 문이 닫혔습니다. 더 이상 시댁에 가기도 싫더라고요. 저 싫다고 음식 가지고 차별하시는데 저라고 뭐 속도 없이 계속 가겠나요? 저는 결국 남편에게 시댁 가기 싫다고 했고 남편도 꼭 필요할 때 빼고는 웬만하면 가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형님분들이 놀러 오시거나 아니면 그냥도 부르시면 종종 갔거든요. 저는 진짜 필요한 일 아니면 거의 안 간다 하고 발길을 끊었고 어머님도 저 안 오는 걸로 남편에게 몇 번 뭐라고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남편도 승아가 오죽하면 그러겠느냐고 어머님이랑 좀 다투기도 했고요. 하여튼 그렇게 지내다가 하루는 감자탕을 엄청 큰 솥에 할 거니까 와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김장하기 전에 신김치 털어내려고 하신다면서요. 저는 김장 때는 안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날이라도 하루는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눈치는 좀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남편과 시댁에 오랜만에 갔는데 승아 참 오랜만에 보네 하면서 약간 비꼬듯이 말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네 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감자탕 다 됐고 이제 상 차릴 건데 아버님이 전화를 안 받으니 좀 모시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집 바로 앞에서 소 축사를 하시거든요. 저희 남편이 모시러 간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남편더러 너는 뭐 들어야 될 게 있으니 저보고 후딱 갔다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아버님을 찾으러 축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축사를 다 돌아봐도 아버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어디 잠깐 가셨나 생각하며 기다릴까 아니면 집으로 갈까 하다가 잠깐만 기다리자 싶어서 축사 안에 작은 사무실에 잠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님을 기다리는데도 꽤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15분 정도 지났을까? 아버님이 친구분이랑 오시더니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너 여기 왜 와 있냐? 아, 어머님이 식사하시러 오라고 하셔서요. 전화 안 받으신다고. 뭔 소리야. 나 나갈 거야. 밥은 친구 와서 나가서 먹는다 했는데. 네? 아, 네. 그럼 다녀오세요. 아버님은 옷을 챙겨 입으시고 옆에 계신 친구분과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뭐야 생각하며 집으로 다시 가는데 가는 동안에도 혹시 저번처럼 내 감자탕은 없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떡국처럼요. 저번에 그 난리가 났는데 또 그러실까 생각하며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남편이 집 밖에서 통화를 하며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갔죠. 어머님, 아버님 밖에서 드신다고 하셨다는데요? 아, 그랬나? 깜빡했네. 그렇게 말하고 식탁을 봤습니다. 이미 저 빼고 다른 식구들은 다 먹었는지 뼈다귀가 한가득이더라고요. 어머님은 커다란 들통 솥에다가 감자탕을 한 솥 끓이신 거라 설마 내게 없진 않겠지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 솥 안에 감자탕은 가득했고요. 그런데 이번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보고 밥 먹으라고 앉으라고 하셔서 앉았는데요. 제 앞에 밥그릇을 내려놓으시더니 이쪽에 있는 건 동균이가 먹은 뼈다귀. 이거 발라 먹으면 되겠네. 저는 그 순간 무슨 말인가 싶어서 어머님을 봤죠. 어머님은 답답하다는 듯 얘기하시더군요. 동균이가 제대로 안 발라 먹어서 안에 살하고 다 남았어. 이거 네가 다 파먹으라고. 아깝잖아. 이것만 해도 꽤 된다. 어머님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듣는 저는 기가 막히다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말문이 턱 막혔어요. 저더러 남편 먹고 남은 감자탕 뼈다귀들 그 안에 살 조금 붙어있는 거 그거나 발라 먹으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정말 속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왔어요. 도대체 어머님은 나를 뭘로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제가 며느리라는 이유로 어머님이 차별하고 음식 가지고 치사하게 구셔도 참고 삭히고 말았었는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았습니다. 눈물까지 날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남편 먹고 남은 쓰레기처럼 모아놓은 이 뼈다귀를 저보고 발라먹으라고요? 제가 개예요? 아니면 어머님은 저를 개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 말에 어머님도 막 경악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마침 담배 피러 나갔던 남편도 들어왔고요. 예, 너 말 다 했니? 개처럼 생각하냐니?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남편이 먹다 남긴 뼈를 저더러 마저 먹으라고 하시는데요? 제 말에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엄마, 무슨 소리 하신 거예요? 아니 왜? 그게 뭐 어때서? 아깝잖아. 뼈다귀에 이렇게 살이 많이 남아있는데. 못 먹을 것도 아니고 남편이 먹었던 건데 너 많이도 안 먹잖아. 그러면서 뼈다귀 하나를 들더니 저한테 막 들이미시는 거예요. 봐라. 제대로 안 발라 먹어서 이 안에 살하고 이렇게 많이 남아있잖아. 아까우니까 이런 것도 먹으라는 건데 뭐가 문제야? 이것도 다 음식 아니야? 아까운 줄도 몰라? 저는 그 말에 정말 눈이 뒤집혔습니다. 네, 그렇게 귀하고 아까우신 거면 다 드셔야죠. 저는 그대로 뼈다귀를 한 움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솥뚜껑을 열고 안에다 뼈다귀를 쳐넣었어요.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왜요? 이것도 아까운 음식이라면서요. 저는 안 먹을 거니까 직접 다 발라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야? 뭐 이런 막대 먹은 게 다 있어? 어머님은 거의 저를 칠 듯이 눈을 부라리며 위협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놀라서 말리고요. 하지만 이미 화가 날 대로 난 저도 거기서 지지 않고 그대로 어머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은 거길 왜 가느냐고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어머님 방에 들어온 저는 주변을 둘러보니 그 가방이 보였어요. 제가 어머님께 결혼 전 사드린 그 명품 가방요. 저는 그 가방을 뒤집어 안에 물건 그대로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가방만 들고 다시 나왔어요. 그걸 왜 들고 나와?
저는 아랑곳 않고 소뚜껑을 열고는 그 가방을 감자탕이 있는 그 안으로 쳐넣었죠. 뼈다귀 쳐넣듯이요. 어머님 그대로 소리 지르고 옆에서 말리던 형님들이 더 놀라더군요. 너 미쳤어? 어머님이 빽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밀치고 안에서 가방을 꺼내시는 거예요. 이미 가방에는 감자탕 국물이 잔뜩 묻어서 뚝뚝 떨어지고요. 남편도 놀라서 입만 떡 벌리고 저를 보더라고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저 이제 어머님, 아니 당신 며느리 안 합니다. 애초에 나 며느리 취급도 안 했지만 저도 더 이상 당신 며느리 할 생각 없어요. 저 우리 집에선 귀한 자식이에요. 엄마 안 계셔도 저희 아빠 저 애지중지 키웠고 이런 개 같은 대접 받으라고 저 결혼시킨 거 아니거든요. 해도 정도껏 해야죠. 먹는 걸로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제가 눈물까지 흘리며 울분을 토했어요. 어머님은 입만 떡 벌리고 황당하다는 듯 저를 보고 있고요. 그런다고 남의 가방을 이렇게 만들어놔? 그게 왜 남의 가방이에요? 내가 당신 며느리일 때 사준 가방이잖아요. 나 이제 당신 며느리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쪽 가방 아니에요. 내가 내 가방 마음대로 한다는데 뭔 상관인데요. 아, 감자탕이 아까우세요? 뼈다귀도 못 버릴 만큼 아까운 감자탕이죠? 그럼 그건 내가 돌려드릴게요. 저는 그대로 제 가방에서 5만 원짜리 2개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자요. 이제 계산 끝났고요. 당신이랑 나랑 앞으로 고부 사이도 아니고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나 다시는 여기 안 올 거고 그쪽도 며느리 없다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그대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울면서 씩씩대며 한참을 걸었는데 시댁이 축사가 있는 시골이다 보니 택시를 잡으려고 해도 꽤 나와야 되더라고요. 손과 옷에는 감자탕 국물이 튀어있고 눈물은 펑펑 흘리고 참 기막힌 꼴이었죠. 그렇게 길 쪽으로 한참 걸어 나온 저는 아빠에게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말씀드렸고 저희 아빠도 놀라서 오셨습니다. 저는 아빠 차 타고 바로 친정으로 갔어요. 남편은 그날 저를 데리고 왔는데 저희 아빠한테 홍군형 났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 데리고 가서 어떻게 그런 취급을 하느냐고요. 자네가 잘나면 뭐 얼마나 잘났다고 사돈은 내 딸한테 그러시는 거냐고 하시면서요. 저희 아빠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제 얘기 들었을 때 시댁 찾아간다는 걸 제가 겨우 말렸으니까요. 저희 남편도 죄송하다고 빌고 저한테도 빌고 저는 정말 이 일로 이혼까지 생각했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취급까지 받아가며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이 저에게 음식으로 차별하는 방법도 정말 기상천외하다 싶고요. 하지만 남편이 이 일로 어머님에게도 한바탕 난리를 쳤고요. 저한테는 다시는 시댁 안 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대신해서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면서요. 물론 남편이 잘못한 건 아니기에 사과를 받아도 속상한 건 여전했습니다. 그 일이 있던 다음 날 큰형님도 전화가 와서 아무리 그래도 내 행동은 너무 과했다느니 참 대단하다면서 비꼬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제 행동이 과했다고요? 진영이 있죠? 형님 큰딸이요. 형님 진영이 결혼해서 저랑 똑같은 일 한번 겪었다 생각해보세요. 그럴 때 절대 진영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 버린 뼈다귀까지 야무지게 다 먹고 오라고 꼭 해주세요. 잘 먹었다고 인사까지 드리라고 하라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저보고 왜 갑자기 남의 딸을 들먹이냐며 네가 뭔데 그러냐며 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하고 인연 끊었으면 형님들하고도 끝인 거라며 앞으로 다시는 전화하지 말고 얼굴도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일로 시댁의 발길을 끊었어요. 그 후로 일이 있으면 남편만 찾아가고요. 어머님이나 형님이나 초반에는 제가 한 행동을 가지고 남편에게 제 욕을 좀 한 모양인데 도리어 남편이 난리치면서 제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어머님이나 형님들도 더 이상은 얘기 안 한다고 하시고요. 시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나 가볼까 싶을 정도로 저도 풀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남편 통해서 어머님이 은근히 얘기하신 적도 있다곤 합니다.
저한테 정식으로 사과하셨다기보다 그냥 흘러가는 말로 그때 내가 너무 했나 보다 하셨다네요. 풀 수도 있겠지만 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때 받은 상처가 큰 것도 있지만 제가 그런 대접 받으면서까지 시부모님 다시 뵙고 시댁 찾아가고 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희 아빠와 돌아가신 저희 엄마에게도 죄송한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 대접 받으라고 저 키워주신 게 아닐 텐데 아무 일 없던 양 그냥 덮고 그렇게 지내고 싶지는 않거든요. 원치 않는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선물을 보통 돌려보내죠. 저도 어머님이 저를 푸대접 하셨지만 그 푸대접 더 이상은 받지 않고 돌려보냈다 생각합니다. 아들이 귀한 만큼 아들이 사랑하는 저도 좋게 봐주셨으면 다 함께 행복하지 않았을까 씁쓸하기도 하지만 저는 지금의 제 생활에 만족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귀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는 사람들하고만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35살 여자입니다. 저는 33세 결혼을 하고 34세 이혼을 했어요. 상황에 떠밀려 한 결혼이었고 결국 그 끝은 이혼이 되었네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30이 넘어가자 빨리 결혼을 하라고 종용을 하셨어요. 요즘은 다 천천히 하는 추세이고 또 저 역시도 이 남자다 싶은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상황에 떠밀려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빨리 결혼을 했으면 하고 바라셨고 주말마다 선짜리 같은 것도 자꾸 알아오셨죠. 선짜리 나가봤자 별로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는데 무슨 일 때문에 미팅하는 것 마냥 주말마다 약속 장소에 나가야 되니 그것도 고역이더라고요. 저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는데요. 어느 날 일찍 마치고 집에 일찌감치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손님이 와 계셨는지 모르는 신발 한 켤레가 있더군요. 안으로 들어가니 처음 보는 중년의 여성분이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 친구분인가 했죠. 너 왔니? 네,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앞집에 새로 이사 오신 분이야.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한다는 따님? 네. 아유, 키도 크고 미인이다. 엄마 닮아서 그런가? 그 말에 저는 멋쩍게 웃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한테 또 말을 거시더군요. 남자친구는 있어요? 아유, 없어요. 말도 마세요. 나이도 작고 결혼시키고 싶은데 남자친구도 없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아요. 저렇게 예쁘고 늘씬한데 왜 남자친구가 없을까? 몇 살이라고 했죠? 아, 32입니다. 그렇구나. 나이도 딱 결혼하기 좋을 나이네. 우리 아들이 올해 35이거든요. 그 연구원 한다는 아드님이요? 예, 저희 아들도 따로 만나는 여자 없고요. 어머, 그래요? 가만 보니까 우리 아들하고도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하면서 두 분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민망하기도 하고 뻘쭘하기도 했죠. 말씀들 나누시라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엄마가 그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교단에 평생 있다가 지금은 퇴직하시고 건강식품 관련 사업하신다네. 아들은 대기업 연구원이고. 아까 그분하고는 언제 그렇게 친해졌대? 엄마 문화센터에 서해 다니잖아. 거기서 처음 보게 됐는데 대화하면서 보니까 우리 앞집으로 이사 온 사람들인 거 있지? 그래서 대화 좀 나눠보니까 사람이 점잖고 괜찮아. 너 그 집 아들 한번 만나볼래? 됐어. 왜 자꾸 아무나 갖다 붙여. 뭘 아무나야. 나이 적당하고 직업 좋겠다. 무엇보다 저 여사님이 인상도 좋고 성격도 좋아 보이는구만. 그러지 말고 자리 한번 만들 테니까 만나봐.
엄마, 나 손 좀 그만 볼게. 좀 냅두면 안 돼? 냅두면? 마흔이고 신이고 그냥 혼자 계속 살게? 그럼 어때? 엄마는 제 등짝을 찰싹 때리시더라고요. 엄만 그 꼴 못 봐. 어쨌든 빨리 애인 만들어서 내년 넘기지 말고 결혼해. 그 아들하고도 만나보고. 그렇게 엄마는 으름장을 놓고 가셨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아들과 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어거지로 나간 거였고 적당히 예의만 차리다가 들어올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자리에 나온 그 남자는 제 생각 이상으로 괜찮았습니다. 매너도 좋고 예의 바르고 과묵하지만 또 센스는 있어 보이고 이래저래 제 생각 이상으로 괜찮았죠. 물론 이성적인 스파크가 엄청 튀거나 가슴 떨리게 설레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나간 선자리 중에서는 가장 괜찮았습니다. 그 남자도 저랑 비슷한 처지 같았어요. 부모님의 등살에 밀려나온 느낌이었는데 저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왕이면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 불꽃 같은 연애를 하다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부모님은 빨리 결혼하길 원하시고 저도 이 남자 저 남자 골라봤자 특별할 거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 남자와 저는 서로 호감이 있었기에 좋은 마음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6개월간 연애를 해오다가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대화도 잘 통했고 이 정도면 결혼해서도 잘 살겠다는 마음도 있었죠. 남자친구도 무던하고 괜찮았지만 시부모님, 특히 어머님이 차분하고 고상하신 성격이라 결혼해서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그 집 식구가 되고 보니 남편도 어머님도 그동안 제가 봐왔던 것과는 다른 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일단 남편도 결혼 자체가 목적이었던지 결혼하고 나서 몹시 냉랭해졌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집에서도 여느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하도 결혼하라고 닥달하시니까 적당히 저 만나서 결혼한 느낌이었죠. 저도 비슷한 처지긴 해도 그래도 결혼했으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럴 생각도 없는 것 같아 저도 섭섭한 마음이 점차 커져갔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거든요. 어머님이 겉으로는 차분하고 우아해 보이시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고부 사이로 지내보니 사람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들 정도로 이상하신 분이었어요. 조근조근한 말투로 저한테 무리한 요구도 잘하시고 너무 힘들게 만드셨거든요. 매일 전화할 것을 요구하셨고 남편이 없으면 저라도 해야 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신혼집 비번 알려달라고 하셔서 수시로 찾아왔습니다. 평일 낮에 저희 부부가 없어도 그냥 들어오시기도 하고 주말 같은 때에도 연락 없이 불쑥불쑥 오셨어요. 초반에는 어머님이 어렵기도 하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불쑥불쑥 오셔도 웃으며 좋게 대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저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아무리 자식 며느리라지만 결혼했고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는데 비밀번호 누르고 아무 때나 오시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불편하고 싫은 내색을 조금 비쳤고 어머님은 그런 저를 보고 그 얘기를 잘하셨어요. 내 남편이 좋으면 내 남편 낳아준 부모한테도 잘해야 하는 거다. 너네 둘 다 일한다고 바쁘니까 살림 도와주고 집 살펴주려고 오는 건데 그렇게 싫은 내색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어머님은 와도 딱히 집안 살림 도와주시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 때문에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감시하듯이 오셨다가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게다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게 전화를 드리는데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전화도 좀 자주 하고 시부모한테 신경 좀 써라. 라고요. 아들인 남편도 안 드리는 전화 제가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는데 저렇게 말하시는 거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또 재산은 어찌나 많은지 남편은 안 가도 저는 무조건 오라고 했습니다. 제사 음식 해야 되니까요.
주말에도 툭 하면 오라고 하셔서 거절하는 것도 힘든데 제사는 무조건 참여하라고 하시고 횟수도 너무 많았죠. 어머님은 며느리라는 존재에게 바라는 것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과묵하고 무뚝뚝한 아들 대신 저에게 어떤 효도를 바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신혼 초부터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게다가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해도 남일인 양 듣습니다. 엄마 전화 오면 그냥 무시해. 당신도 하지 말고. 그러고 마는 거예요. 어머님 전화를 진짜 무시하라고? 나도 하지 말고? 그래.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뭐하러 해? 어떻게 그래. 당신 같으면 우리 엄마가 전화하는데 그냥 무시할 수 있어? 바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우리 엄마가 전화해도 무시하겠다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굳이 왜 그래야 돼? 그럼 당신이 어머님한테 얘기 좀 해주면 되잖아. 나한테 전화 좀 그만 강요하시라고. 나 우리 엄마랑 그런 걸로 부딪히고 싶지도 않아. 나 예전에 어떤 일로 우리 엄마하고 신물나게 싸웠고 그때 진짜 질릴 대로 질렸어. 이제 더 이상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그냥 엄마 말이면 무조건 네네 하고 지내는 거고.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직접 말씀드려. 하면서 귀찮아하는 겁니다. 자기 엄마 일인데 남일인 양 모른 척 하는 거였죠. 남편은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면 절대 싫다던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던가 안 합니다. 남편 본인 말 맞다나 어머님과는 그 어떤 갈등도 피하고 싶은 눈치인지 그저 내내 하라는 대로 고지곳대로 해요. 대단한 효자이거나 어머님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남편의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회피하는 성향이 강해서 갈등을 만드는 걸 몹시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을 안 건드리고 안 부딪히려고 하는 느낌이 강하달까요? 하여튼 남편까지 나 몰라라 방관을 했고 저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습니다. 연락도 연락이지만 당신들 데리고 여행도 자주 다녀라 그러시고 남편과 저랑 둘이서 영화라도 한번 보고 오면 어떻게 알았는지 섭섭하다고 그러십니다. 어머님은 결혼했고 제가 며느리가 되었으니 물심양면 어머님 아버님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민 끝에 결국 남편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님께 연락드리지 않았고 어머님 연락하셔도 바쁘면 바쁘다고 하고 끊었어요. 솔직히 저희 남편은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하는데 저만 왜 그래야 되나 억울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식으로 어머님 연락을 피하는 것이 어머님의 코털을 건드린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학원에 찾아오셨거든요. 갑자기 저희 학원에 들이닥치셨고 저는 수업 중이라 몰랐는데 원장실 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여긴 어쩐 일로? 네가 하도 전화도 안 하고 피하는 것 같아서 내가 찾아와 봤다. 하면서 삐딱하게 말하시는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바로 옆에 원장님도 곤란하다는 듯 웃고 계시고요. 저는 어머님께 나가서 얘기하자며 모시고 나갔습니다. 어머님, 여기 제 직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연락도 없이 찾아오시면 너 왜 전화 안 하니? 내가 해도 자꾸 피하고? 예? 아니, 요즘 바빠서. 뭐 바빠? 너네 원장한테 들으니까 바쁜 시기도 지나갔다던데.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어머니, 저도 일하는 사람이고 집에 가면 그냥 쉬고 싶기도 하고. 내가 너한테 큰 거 바라니? 시부모한테 안부 전화 간단하게 한번 그것도 못해? 내가 너랑 통화하면 30분을 내, 1시간을 내. 하지만 전화 한번 하면 10분 정도는 하십니다.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얘기 다 하시고 맨날 물어보는 거 또 물어보시고요. 내가 일부러 이렇게 찾아와야겠어? 너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니? 반년 좀 넘지 않았니? 그런데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나와? 나 진짜 섭섭하다. 어머니, 내가 너한테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며느리의 당연한 기본 도리잖아. 연락은 기본 중에 기본이야. 앞으로 연락 꼬박꼬박 해라. 어머니, 솔직히 우진 씨는 저희 부모님에게 일절 연락 안 해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야? 우진이가 안 하면 너도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나는 너 좋게 봤는데 갈수록 실망이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하려고 하니? 하면서 큰 소리를 내시는 겁니다. 학원 엘리베이터 앞이었는데 지나가는 학생들 쳐다보고 너무 민망하고 창피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어머님께 사과를 드렸죠. 죄송해요. 앞으로는 전화 잘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돌아가시고. 내가 전화하는 것도 잘 받아라. 너 자꾸 내 연락 피하고 그러면 나는 또 여기 찾아올 수밖에 없어. 네. 그렇게 어머님은 원하시는 대답을 듣고서야 자리를 뜨셨어요. 정말 질리더라고요. 자기 아들한테는 저렇게 못하면서 왜 애먼 며느리만 잡는 건지. 저는 그날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다 얘기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어머님 좀 어떻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또 딴청 피우며 저한테 알아서 하라는 식인 거예요. 그 모습에 정말 정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남 얘기해? 당신 어머님이잖아.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나도 우리 엄마 못 말려. 그럼 계속 이렇게 나만 스트레스 받으라고? 남편은 묵묵부답이었고 저는 너무 속상한 마음에 그랬습니다. 어떻게 며느리 직장까지 찾아와서 큰 소리 내시냐고. 이러면 나도 못 살아. 그게 무슨 뜻인데? 이혼이라도 하자고?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바에야 차라리 빨리 접는 게 나을지도 모르지. 제 딴에는 너무 섭섭한 마음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오히려 남편은 심드렁했습니다. 아, 그럼 그러던가. 뭐? 우리 엄마는 남의 말 들을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도 저럴 거야. 도저히 못 참겠으면 어쩔 도리가 없잖아. 당신 나하고 이혼하고 싶어? 이혼 얘기는 당신이 먼저 꺼냈잖아. 아니 나야. 어쨌든 나한테 그만 얘기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없으니까. 그렇게 남편은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는 저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마치 그건 네 일이다 라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도 할 거면 하자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이 결혼에 대해 큰 현타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둘이 죽고 못 살아서 한 결혼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부부가 되었으면 서로에 대한 책임감과 의리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마치 부모님이 원하니까 결혼까지는 했고 자기가 할 일은 다 끝났다. 이혼하든 말든 이제 모르겠다라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내가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을 했나 싶더라고요. 저 역시도 부모님 등살에 못 이겨 적당한 조건의 남자와 결혼한 건데 왜 나만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었죠. 그렇게 저도 등 떠밀려서 한 결혼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았는데 저는 남편이 왜 그토록 이혼을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학원 회식이 취소되고 집에 일찍 온 날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집에 들어가려는데 남편이 공교롭게 계단에서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집에 가서 통화하면 되는데 왜 저기서 저러고 있나 싶었는데 통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에게 하는 것과는 아예 다른 모습이었어요. 들뜬 목소리로 밥 뭐 먹었냐, 감기 기운 있다더니 괜찮냐, 병원 안 가도 되냐 등등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대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절대 친구 사이에서 할 법한 얘기들은 아니었죠.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그걸 듣고 있었고 남편은 나도 보고 싶다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으로 올라오다가 우두커니 서 있는 저를 보고 혼비백산 놀라더라고요. 깜짝이야. 뭐야? 여기 왜 서 있어? 오늘 늦는다며. 방금 그 전화 뭐야? 뭐가? 엄청 다정하게 전화하던데? 누구야?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냥 친구인데. 친구 누구? 말하면 다 알아? 하면서 저를 지나쳐 가려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재빠르게 남편 손에 들린 폰을 뺏어서 계단 쪽으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이 놀라서 쫓아오려는데 저는 도망가면서 통화 내역을 눌러봤죠. 저장은 김대리라고 되어 있었는데 통화 버튼도 눌렀습니다. 그러자 어떤 오빠가 오빠! 하고 받는 겁니다.
그 순간 쫓아온 남편이 폰을 뺏었고 저한테 정말 무섭게 화를 내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남의 폰을 왜 뺏어? 방금 이 여자 누구야? 뭔 상관인데? 뭔 상관? 나 네 와이프야. 남편이 외간 여자랑 몰래 통화하는데 뭔 상관이냐고? 몰라. 네 마음대로 해. 그러더니 그냥 집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피한다고? 당신 바람 피는 거지? 바람은 뭔 바람이야. 오버하지 마. 그럼 내가 방금 들은 그 여자 목소리는 뭐야? 네 마음대로 생각해. 지금 그 태도는 뭐야? 이럴 거면 나랑 결혼 왜 한 거야? 솔직히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랑해서 한 결혼도 아니고 너도 마찬가지잖아. 그렇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어쨌든 둘이 잘 살아보자 결혼한 거 아니야? 하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니라고? 엄마 때문에 떠밀려서 한 거야. 엄마가 원하는 대로. 나랑 결혼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한 거다. 나는 뭐야 그럼 도대체? 너도 나랑 비슷한 상황이잖아. 우리 좀 서로 자유롭게 지내자. 난 그러고 싶어. 나는 그렇게 못 지내. 그럴 거면 결혼 안 했어. 그럼 갈라서는 거고. 와, 진짜 무책임하다. 결혼이 장난이야? 그럼 네가 죽고 못 살겠는 그 여자랑 결혼하지 그랬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또 회피하는 것이었죠.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바람 피는 거 걸렸는데 미안해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못 참겠으면 이혼하라는 태도였습니다.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아, 내가 결혼을 정말 잘못한 거구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집을 나간 뒤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게 전화가 왔기에 시댁에 갔을 것 같지는 않고 그 여자네 집으로 갔나 싶었죠. 저도 마음 같아선 어머님에게 다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은 말 안 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민 끝에 저는 그 여자에게 전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여자의 번호를 외웠거든요. 단기 기억력이 엄청 좋은 편이라 남편 폰 들고 계단으로 도망갈 때 번호를 잽싸게 외웠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네, 오늘 더 예쁜 메이크업입니다. 하고 받더라고요. 메이크업 하는 여자인가 생각했죠. 저는 제가 누구인지 밝혔고 그 여자는 당황했는지 대답이 없더라고요. 혹시 송우진 그쪽 집에 있나요? 저희 집에 있는 건 아니에요. 있는 건 아니지만 보기는 봤다는 거네요. 일단 우리 좀 만났으면 하는데요. 따로 할 얘기 없어요. 하실 거면 우진 오빠랑 하세요. 집에 들어가라고 할 테니까. 라고 말하는데 되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아니요. 그쪽도 연관되어 있으니까 얘기를 좀 했으면 싶은데요. 가게가 있다면 그리로 갈게요. 가게 없어요. 그냥 밖에서 보죠. 그렇게 저는 상간녀를 밖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랑 비슷하거나 좀 어려 보이고 화장을 진하게 했더라고요. 내 남편 언제 만났어요? 어디서? 오빠한테 그쪽 만난다는 거 얘기했고요.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그쪽한테 별 얘기하지 말래요. 누구 맘대로 이혼이에요? 나 이혼해줄 생각 없는데? 아주 뻔뻔하네 둘 다. 송우진은 비겁하게 도망가고 그쪽은 유부남 만나는 주제에 뭐가 이렇게 뻔뻔해? 그 말에 상간녀는 비웃더라고요. 뭐가 재밌다고 웃니? 유부남 만나는 주제라니까 좀 웃겨서요. 솔직한 말로 나 그쪽보다 우진 오빠 먼저 알았어요.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아, 이 여자가 남편의 전 여친이구나 라는 것을요. 네가 전 여친이야? 네, 우진 오빠한테 들었어요. 5년 사귀다가 헤어졌다던데. 맞아요. 그렇게 죽고 못 살겠음 결혼이라도 하지 헤어지긴 뭐하러 헤어졌대? 우리가 헤어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빠네 엄마 때문에 그런 거지. 어머님이? 네, 예전에 샵에서 근무했는데 찾아와서 뒤집어 엎었어요. 헤어지라고.
도저히 그 아줌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헤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빠가 결혼하고 나서 연락 왔더라고요. 저 못 있겠다고. 결혼했지만 사랑 없이 산다고요. 그래서 만났어? 우린 헤어질 수 없는 사이구나 싶더라고요. 저 못 있겠다고 그립다고 매달리는데 어쩌겠어요. 저희는 그런 사이거든요. 저는 속으로 연병을 떨고 있다 싶더라고요. 남편도 그 여자도 무슨 자기들이 반대에 못 이겨 헤어진 세기의 비운의 커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유부남 주제에 전 여친에게 찝적대며 전화한 미친놈과 지 말고 다른 여자랑 결혼했는데도 신나서 받아주는 미친년의 조합일 뿐이었죠. 그래서 너네가 원하는 게 뭔데? 헤어지고 둘이서 살려고?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톡 까놓고 예전에도 시부모님이 이 여자를 결사 반대했는데 지금이라고 시부모님이 반대 안 하시겠나요? 오히려 더 싫어하죠. 계획도 없지. 그저 둘 다 욕정에 눈 멀어서 만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쪽한테 그런 얘기 들을 만큼 가벼운 사이 아닙니다. 웃기고 있네. 내 남편이 정말 네가 좋았으면 부모님이 반대하든 말든 너랑 결혼했어야지. 결국 나랑 했잖아. 그 인간도 비겁하고 그런 비겁한 인간한테 대어놓고도 자존심도 없이 좋다고 만나주는 너도 어지간해. 참나, 그렇게 말하면 자존심이 서요? 어쨌든 오빠는 저 사랑하거든요. 그건 그쪽도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빠 집 나온 거고. 라면서 일부러 저를 긁으려는데 상대할 가치도 없더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 사랑 실컷 해라. 송우진이 뭐 대단히 놓치기 아까운 남자도 아니고 너 같은 애랑 기싸움 할 가치도 없어. 너랑 송우진 사랑 노름에 이용당했다 생각하면 열받는데 나도 그뿐이야. 이혼 해줄게. 둘이서 살아봐. 제가 생각보다 쉽게 이혼해준다고 하니 그 여자도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혼해줄 생각이었어요. 솔직히 남편하고 너무 사랑하는데 상간녀에게 홀랑 뺏긴 상황도 아니었고 이미 완전 남남이나 다를 것 없이 살고 있잖아요. 게다가 은은하게 돌아있어서 무슨 짓 저지를지 모르는 폭탄 같은 시어머니까지. 그냥 다 지겹고 필요 없다. 이 여자한테 다 넘기고 떠나자 싶었습니다. 무슨 대단한 남자라고 제가 여기서 악지르고 이혼 못 해준다느니 상간녀랑 싸우고 있어야겠나요. 너 가져라 주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대신 상간녀와의 대화 내용은 다 녹음했습니다.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거고 위자료는 제대로 받아야겠다 싶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도 이혼해 줄 테니 그만 놔돌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바로 협의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너랑 그 여자한테 위자료 소송은 걸 거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쿨하게 이혼해 준다고 하니 남편도 그리 반가운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왜인지는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그 여자 못 있겠다고 연병 떨면서 몰래 불륜은 했지만 막상 저랑 이혼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여지는 게 분명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이혼할 거라는 말과 동시에 그 여자를 다시 들이밀 용기는 없었겠죠. 결혼 전에도 설득 못한 걸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나요? 제가 아는 남편은 용기도 없고 비겁하고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고 도망치기 바쁜 사람인데요. 제가 이혼해 준다고 해도 사실 지도 별 뾰족한 수도 없을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혼해 줄 테니 너네 부모한텐 네가 직접 말해라. 우리 부모한텐 내가 직접 말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집 살 때 들어간 내 돈 계산해서 똑바로 보내라고 했죠. 그 돈만 정리되면 바로 끝내자고요. 제가 그렇게 말할 때까지도 그 비겁한 남편 놈은 대답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지가 원하는 대로 그 여자랑 살라고 이혼해 주겠다는데 대답도 없는 그 모습이 얼마나 찌질하고 한심하던지요. 하여튼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1년도 안 돼서 무슨 이혼이냐고 하셨고 저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결혼하라고 닥달한 결과가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나에게 조금의 애정도 관심도 없는 그 남자랑 계속 살 수는 없다. 이혼한 딸을 못 받아들이겠으면 나는 부모님과도 인연 끊고 살아드리겠다 소리까지 했죠.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는 제가 이혼한다고 하니 속상해 하셨지만 어쨌든 남편이 바람핀 거고 혼인을 유지할 상황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제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엄마는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따지겠다고 했는데 제가 일단은 가만 계시라고 했습니다. 협의 이혼하기로 했는데 괜한 분란 만들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안 받았는데 문자로 이렇게 보내셨더군요. 너 왜 또 전화 안 받니? 모레 제사인 거 알지? 모레 와서 얘기 좀 하자. 그 문자를 보는데 남편은 그때까지도 자기 부모님에게 이 사태에 대해 말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이혼 얘기도 안 한 것 같고 자기가 바람 피웠다는 얘기도 당연히 안 한 것 같고요. 저는 전화 걸어서 다 얘기해버릴까 하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피곤하기도 했고 남편이 지 입으로 얘기해야지 이런 것까지 내가 해줘야 되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아직도 어머님 아버님한테 말 안 했어? 할 거야. 모레 어차피 갈 거니까. 하라고 한 지가 언젠데. 이혼을 내가 원해? 왜 아직도 얘기 안 하는데? 아, 할 거라고. 어머님이 자꾸 나한테 연락하니까 그렇지. 좀 있어봐. 모레 얘기하면 더 이상 연락 안 할 거니까. 진짜 지겹다. 저는 그렇게 전화 끊었는데 어머님이 왜 답장이 없냐고 또 연락이 왔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모레 우진 씨가 할 말이 있다네요. 우진 씨한테 직접 들으세요. 그럼 너는 안 온다고? 네, 저는 안 갑니다. 너 안 오기만 해봐. 학원 쫓아가서 너 끌고 올 거다. 그 문자를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무슨 이런 미친 아줌마가 다 있나 싶었죠. 당신 아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느냐고 퍼부려다가 그냥 답장 씹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저는 옆자리 동료 선생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해서 이 주소로 예약 좀 해달라고요. 선생님은 제가 해달라는 대로 예약을 해주었죠. 그리고 모레가 되었고 저는 학원에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씹었더니 문자가 왔더라고요. 너 왜 안 오니? 내가 지금 너네 학원 찾아갈까? 와, 진짜 미저리도 아니고 지긋지긋하더라고요. 남편이 이혼한다는 얘기를 아직도 안 해서 제가 너무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어머님에게 단문자를 드렸어요. 지금 갑니다. 저는 이를 빠득빠득 갈며 시댁으로 갔어요. 그렇게 도착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실에는 시부모님과 남편이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제사 음식 준비 하나도 안 해놓고 재료만 놔뒀더라고요. 저보고 하라 그거죠. 참 대단한 며느리야. 연락도 하기 힘들고 얼굴 보기 더 힘들어. 너 뭐 하자는 거야? 우진 씨한테 아직도 얘기 안 들으셨어요? 당신 어머님 아버님한테 왜 얘기를 안 해? 오늘 한다고 했잖아. 뭔 소리야? 무슨 얘기? 아, 밥 먹고 나서 할게요. 하면서 끝까지 미루더라고요. 저는 환장하겠는데 어머님이 저에게 됐고 너 왜 멀뚱히 서 있어? 들어가서 제사 준비해. 그러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그리고 시간을 보니 마침 예약 시간도 다 되었더라고요. 제가 옆자리 동료 선생님에게 부탁해서 한 예약 말이죠. 제가 제사 준비를 왜 해요? 뭐? 아니 얘가 진짜 해보자는 거야? 안 와봐. 저게 진짜 내 전화도 안 받고. 저희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제 말에 시부모님은 놀란 얼굴이었죠. 남편은 낭패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만 숙이고 있고요. 이혼이라니? 왜? 누구 맘대로? 뭐 때문에? 어머님 아들 때문이죠. 누구 때문이겠어요. 뭐야? 바람 폈습니다. 송우진이요.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참 대단하죠? 바람? 바람이라니 누구랑? 그때 마침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시간 딱 맞춰서 왔네. 누구야? 누굴 우리 집에 불러?
누구겠어요. 저 사람하고 바람난 여자지. 제가 불렀으니까 직접 보시고 새며느리 삼으세요. 저는 놔주시고요. 제가 그 여자를 불렀다고 하니 남편도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뭐라고? 불렀다고? 저는 콧방귀 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는 메이크업 박스를 들고 웃으며 들어오다가 제 얼굴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어? 시간 딱 맞춰 왔네. 들어와. 그러더니 집안을 둘러보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뭘 뭐 하는 짓이야. 여기 송우진 집이야. 이제 네 시댁하라고. 그 순간 상간녀가 갑자기 획 돌아서 가려는 겁니다. 저는 상간녀를 쫓아가서 멱살을 잡고 끌고 왔어요. 상간녀가 놓으라고 소리를 질렀고 너무 열받아서 그대로 질질 끌고 안으로 들어와 거실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미쳤어요? 어머님, 새며느리 데리고 왔습니다. 제사 음식이고 뭐고 다 이쪽 시키세요. 그런데 그 여자 얼굴을 본 어머님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잠깐만, 얘 혹시... 상간녀는 저와 어머님 그리고 남편까지 노려보더니 다시 도망가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어머님이 그 여자 팔을 낚아챘죠. 야, 너 맞지? 놓으세요. 세상에, 우진이가 바람핀다는 여자가 얘야? 네, 둘이 뭐 5년 넘게 사귀었다면서요. 어머님 아들이 이 여자를 못 잊겠다고 저 몰래 만나네요. 원하는 대로 둘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저는 이혼해 줍니다. 뭐야? 누구 맘대로? 하더니 어머님은 잡아먹을 듯이 상간녀 팔을 잡고 흔드는 겁니다. 야, 너 뭐야? 왜 우진 옆에서 아직도 얼쩡거려? 놓으세요. 못 놓는다. 이 망할 년이 왜 자꾸 내 아들 근처에서... 놓으시라고요. 아니, 이 년이... 오빠, 뭐해? 오빠 엄마 데리고 가지 않고. 그 상간녀가 외치니 멍하게 있던 남편도 그제야 어버버하며 어머님을 말리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이 남편을 밀어버리고 상간녀 싸다기를 있는 힘껏 날렸습니다. 소리가 얼마나 크고 찰진지 상간녀는 뺨 맞고 바닥에 주저앉았죠. 이 망할 년이 왜 내 아들 근처에서 자꾸 얼쩡거려? 너 싫다고 했지? 어디서 볼 거 하나 없는 게...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눈이 돌더니 그 상간녀가 일어나서 어머님 머리채를 잡는 겁니다. 너무 순식간의 일이라 저도 경악했죠. 어머님 머리채를 잡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어머님도 그 여자도 둘 다 비명을 지르며 머리채를 서로 잡았고 남편과 아버님이 달라붙어서 둘을 떼놓으려 했습니다. 이 애미애비도 없는 년아! 내 머리를 잡아! 당신이 먼저 잡았잖아! 이 망할 년이 거머리도 아니고 왜 자꾸 내 아들 옆에 나타나? 왜? 거머리는 당신이지. 아들 거머리. 뭐야? 그렇게 어머님이 한바탕 싸움이 났는데 너무 심한 싸움이라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어머님도 상간녀도 누구 하나 족칠 생각으로 싸웠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상간녀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만해! 나 임신했단 말이야! 그 말에 어머님도 아버님도 남편놈도 저까지도 모두 일시정지됐죠. 상간녀는 어머님과 남편을 죽어라 노려보더라고요. 제가 뭘 하는 거야? 전현이 뭘 하는 거야? 애가 졌다고요. 당신 아들애. 주영아, 그런 얘기 안 했잖아. 했으면 뭐 달라? 등신 새끼. 너는 전에도 지금도 등신이야. 여자 하나 지키지도 못하고 지네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는. 뭐야? 나 얘 수술할 거야. 그때도 질렸지만 지금 봐도 똑같다. 뭐 이런 막대 먹은 년이 다 있어. 야, 송우지, 네가 말해봐. 네가 진짜 얘 임신시켰어? 아니, 그게... 에라이 등신 같은 놈아. 왜 저년이랑 또 그래? 볼 거라고 눈을 씻어봐도 아무것도 없는 저런 년을 내가 어떻게 며느리랍시고 데리고 있냐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물상식한 아줌마 시어머니로 지내고 싶지도 않아. 뭐가 어째? 그 와중에 경찰이 도착했고 상간녀는 경찰을 보자마자 자기가 이렇게 폭행을 당했다며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님도 질세라 자기도 맞았다고 그랬고요. 결국 상황 정리가 안 돼서 그 길로 다 같이 경찰서까지 갔어요. 신고자인 저도 같이 가고요. 이게 얼마나 웃지 못할 해프닝인가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상간녀가 싸우고 며느리인 저는 신고하고 상등신 같은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을 때 들었는데 과거에도 두 사람이 이렇게 심하게 싸워서 경찰서에 온 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 여자가 저에게 어머님이 자기 샵에 와서 뒤집어 엎었다고 했는데 그때 일인 것 같았죠. 그 두 사람은 서로 자기가 맞았다고 그랬고 경찰은 쌍방이니 적당히 합의 보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그 엄청난 해프닝으로 동네에서는 소문이 다 났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부로 신혼집에서 짐 빼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남편하고는 협의혼으로 진행했고 위자료 소송은 별도로 남편과 그 여자에게 걸었어요. 본인 입으로 불륜이 맞다고 한 녹음 증거가 확실했기에 제 승소였고 위자료도 제시한 대로 받고 끝을 냈습니다. 그 뒤에 건너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고 남편도 이혼까지 했기에 결국 그들은 혼인신고하고 살기로 했답니다. 남편과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살기로 한 거죠. 하지만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드는 어머님은 그 뒤로도 툭하면 그 여자 찾아와서 싸우고 나가라 그러고 계속 갈등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저랑 그 여자랑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그래도 어머님의 행동을 참았는데 그 여자는 마냥 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큰 소리가 나고 심하게 싸우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둘 다 너무 사랑한다며 못 헤어지겠다던 그 둘은 극심한 고부 갈등으로 인해 1년도 못 살고 헤어지기로 했다더군요. 이혼 소송 들어갔다면서요. 그 여자는 어머님 상대로 위자료 소송까지 했다 하고요. 비겁하고 유약한 남편은 자기 엄마도 그 여자도 감당하기 힘드니 또 이혼을 선택하고 회피하려는 듯 했죠. 저희 엄마랑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 오며 가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에게 전해줬는데 서로 싸우고 욕하고 생지옥 속에서 살다가 결국 또다시 이혼하는 것 같아서 꼬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그 집안을 생각하면 헛웃음이 나옵니다. 부모님이 원하니 무슨 꼭두가시처럼 적당히 결혼하고 뒤에선 딴짓하던 남편놈이나 며느리를 뭘로 생각한 건지 그렇게 며느리를 피말리게 하던 시모. 그리고 그런 비겁한 남편도 좋다며 유부남인 거 알고도 만나다가 결국 위자료 토해내고 본인도 이혼 절차 밟게 된 모질이 상간녀까지. 서로 지지고 볶고 참 어지간한 인간들이었구나 싶었고 그 난장판 속에서 저라도 일찌감치 발을 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재혼 이야기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습니다. 너무 큰 난리를 겪었기 때문에요. 저 역시도 당분간은 결혼 생각 없지만 있다고 해도 부모님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또 제가 충분히 고려하고 판단한 사람과 신중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건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려고 해요. 아무리 결혼하고 나면 변한다고도 하지만 사랑 없는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잘 아니까요. 짧지만 우여곡절 많은 결혼과 이혼을 겪었고 앞으로는 평탄하고 평온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40살 여자입니다. 저는 꼭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극과 극의 집안 형편을 가져봤었어요. 아주 잘 살 때도 있었고 아주 못 살 때도 있었죠. 저희 아빠는 식품 사업을 하셨어요. 요리사 출신이신데 식품 관련으로 사업을 시작하셨고 젊은 나이에 일찌감치 성공도 하셨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부유하게 살았어요. 마당 딸린 큰 2층 주택에서 살았는데 방학이면 외국으로 여행도 가고 부족함 하나 모른 채 아주 여유롭게 자랐죠. 원래는 대학 진학 후에 유학도 갈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아빠가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시다가 문제가 생기면서 아빠의 사업은 결국 도산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부자는 망해도 3대가 먹고 산다는 말이 있듯이 저희 집도 엄청난 부자는 아니라도 나름 풍족한 편이었기에 그래도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한순간에 집안 형편은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마당 딸린 2층 집에서 외곽 지역의 엄청 오래된 투룸 빌라로 가야 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옆에 싱크대가 있을 정도로 작은 거실과 더 작은 방 하나가 붙어 있는, 볕도 들지 않아서 안이 꿉꿉하고 창문을 열면 옆집 담벼락이 보이는 그런 곳이었죠. 저는 어떻게 이런 데서 지내냐고 철없이 부모님께 난리를 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집이니 차니 모든 재산이 다 넘어가서 그 집이라도 얻은 게 그나마 다행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의 개인 소유 재산을 몽땅 처분하면서 어느 정도 빚은 정리가 됐지만 저희 가족에게 남은 건 작은 그 집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형편이 그렇게 되자 저도 마음을 못 잡고 방황을 많이 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저희 집 망한 걸 다 비웃는 것 같았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시키다 이렇게 된 아빠를 원망하게 됐어요. 하지만 제가 방황을 하니 더 힘들어 우시는 부모님을 보고 저도 뒤늦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생각을 달리 먹었어요. 여태까지 부모님 덕에 어려움 한 번 없이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집이 이렇게 됐다고 이제 와서 부모님을 원망만 하는 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신 차리고 다시 공부를 해서 대학 진학을 했고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했어요. 엄마는 복지센터에서 일하시다가 나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셨고 아빠는 원래의 적성을 살려 한 식당에서 주방장 일을 하셨어요. 과거 남부러울 것 없이 떵떵거리며 살다가 이제는 돈 한 푼이 아쉬워서 아등바등 거리는 게 가끔 슬프기도 했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서는 그런 큰 위기 속에서도 꿋꿋이 잘 버텨준 엄마 아빠에게 감사드린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세 가족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저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했고 그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와 입사 동기였는데 서로 많이 도와주고 알려주면서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가까운 동료 겸 친구 사이로 그렇게 지냈었어요. 그러다가 대리직급을 달 무렵 사귀게 되었고 그 후 5년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좀 우유부단하긴 했지만 착하고 늘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남자예요. 저는 자기 주장도 강하고 고집도 좀 있는 편이라 고집 센 남자보다는 지금 남편같이 순둥한 남자 스타일이 잘 맞더군요. 그래서 결혼 후 부부 사이에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만나는 시댁은 영 아니었어요.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말을 좀 막 하시는 편이고 남편 여동생인 신우도 엄청 얄미운 스타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집에서 순한 남편이 나왔나 별종이구나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남편이 순하다고 며느리인 저까지 맹탕으로 보셨는지 결혼 초반에는 어머님이나 신우가 제 길을 잡으려고 많이 하더라고요. 결혼 후 저희 집으로 집들이를 와서 제가 음식을 준비했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남편과 열심히 준비한 건데 어머님과 신우는 짜네 싱겁네 계속 입을 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놓고 돌직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아가씨, 입에 안 맞으실 순 있는데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 상처받아요. 제 말에 어머님과 신우는 서로 어이없다는 얼굴로 보더군요. 그러면서 신우하는 소리가 아니, 뭐 이런 말도 못해요? 그러면 무조건 맛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 성의를 봐서 면전에서 맛이 없네, 있네 하는 건 좀 삼가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 말에 신우는 비꼬듯이 그러더라고요. 미안해요. 면전에서 그러지 말고 뒤에서 그럴 걸 그랬나 보다. 저는 속으로 이것 봐라 싶었어요. 어머님과 신우는 그 길로 입맛 떨어졌다고 수저를 내려놓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그 수저 바로 치워버렸습니다. 못 드시겠나 보다. 어쩔 수 없네요. 그럼 치울게요. 그때 황당한 신우와 시모의 얼굴. 하지만 저도 호락호락 당할 순 없었죠. 나중에 배가 고프네 어쩌네 했지만 제가 웃으며 입맛이 입에 안 맞으시니 어쩔 수 있냐며 집에 가서 다시 드셔야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뿐만 아니라 그 후에 어머님 생신이라 제가 화장품을 사들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또 그 신우가 입을 대는 거예요. 언니, 내가 백화점에서 일해서 아는데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걸 사왔지? 신우가 그러니까 옆에서 어머님도 거들더군요. 그래, 얘, 나 아무거나 바르면 얼굴 뒤집어져.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주변에서 추천받고 사온 건데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제가 쓸게요. 저는 그렇게 선물을 싹 챙겼습니다. 신우가 그럼 엄마 선물도 없냐길래 제가 웃으며 그랬죠. 드렸는데 싫어하시는 걸 어떡해요? 이걸 버려요? 저라도 써야죠. 어머님 화장품은 아가씨가 사주세요. 그런 일이 몇 번 있다 보니 시어머니와 신우는 함부로 저를 건들진 않았습니다. 만만하고 그저 허허실실대는 오빠랑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사이가 썩 좋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냥 꾹 참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참았으면 가정의 평화는 찾아왔겠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은 저에게 갑자기 혼자 삐치시기도 하고 신우도 여전히 저만 보면 팅팅거렸습니다. 서로 불편하다 보니 왕래도 많이 없었고요. 저야 얄미운 시모와 신우가 있는 시댁, 자주 안 가도 그만이니 그냥 이런 상태로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엄마가 친정에 오라고 해서 갔는데 아빠가 뜻밖의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여태까지 일을 하시던 식당 사장님이 집에 일이 있어서 급하게 가게를 처분해야 하는데 아빠더러 싼 값에 인수하라고 했다면서요. 아빠는 본인이 주방장으로 있던 곳이다 보니 자신 있어 하셨어요. 저도 잘 됐다고 생각했고요. 아빠는 의지에 활활 불타오르셨어요. 아빠가 인수 후 그 식당을 맡게 되면서 전체적인 리뉴얼을 하셨답니다. 인테리어도 부분적으로 좀 바꾸고 신메뉴 개발도 하셨어요. 저희 아빠라서가 아니라 워낙에 사업적으로 수완이 있으신 분이어서 물 만난 고기처럼 정말 신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도 몇 번 이전 사장님께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 장사가 더 잘 될 거라고 건의를 했다는데 이전 사장님이 자기는 나이도 많고 굳이 원래 가게에서 바꾸는 모험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눈에는 좀 안타까웠는데 이제 아빠 가게가 됐으니 완전 아빠 세상이었죠. 그렇게 재오픈을 하게 되었고 아빠의 식당은 원래의 단골에 새로운 고객까지 대폭적으로 늘었습니다. 아빠가 워낙 요즘 트렌드에도 관심이 많고 음식에도 적용을 잘 하시는 분이다 보니 젊은 사람도 많이 오고 SNS나 블로그를 통해서도 홍보가 많이 돼서 멀리서도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빠의 식당은 승승장구하게 되면서 엄마도 하시던 일을 그만두고 아빠의 일을 돕게 되었어요. 하루 수입도 엄청났습니다. 꼭 막혀있던 아빠의 운이 한순간 확 뚫린다는 기분이 들 정도였어요. 저도 부모님을 응원했고 저희 남편도 너무 잘 됐다며 기뻐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일을 딱히 시댁에 얘기하진 않았어요. 남편에게도 하지 말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연락이나 왕래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데다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했거든요. 시댁에서는 저희 집이 여전히 골골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던지 말던지 별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일이 생긴 거였어요. 아빠 후배분이 아빠 가게 2호점을 하고 싶어 하셔서 관리하에 2호점도 내게 되고 한창 잘 될 때였어요. 아빠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곧 엄마 생신인데 요새 명품 가방 같은 거 어디께 좋냐고요. 아빠가 엄마께 선물하실 생각이셨어요. 아빠가 사업이 망하고 생활비도 없었을 때 엄마는 갖고 있던 비싼 가방과 폐물들도 모두 헐값에 처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신혼여행 때 사다 드린 30만 원짜리 가방 하나가 있는데 그것만 들고 다니시거든요. 아빠가 자기는 가방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돈은 걱정하지 말고 아주 비싸고 좋은 걸로 저보고 골라보라고 하셨어요. 엄마 거 사면서 제 것도 같이 사라면서요. 저는 오랜만에 호탕하게 말하시는 아빠의 말에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업 망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하시다며 늘 기죽어 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빠에게 아주 좋은 걸로 사드리고 내 것도 살 거라고 미리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시댁 제사가 있어서 시댁에 가게 됐어요. 가보니 신우도 있더라고요. 신우는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일하거든요. 명품을 판다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오는 고객들 욕도 잘해요. 막 돈 모아서 고작 지갑 같은 거 사러 오는 사람들 진짜 웃긴다면서 깔보는 소리도 잘했어요. 저는 그런 소리를 할 때마다 가방이든 지갑이든 필요해서 사는데 무슨 저런 소리를 하나 속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명품 판매 매장에서 일을 하는 거니 가방에 대해 잘 알 것 같아 전을 붙이다가 문득 할 말도 없고 해서 그냥 물어봤습니다. 아가씨 매장에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가방이 뭐예요? 제 말에 신우는 뚱한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왜요? 왜긴요. 필요해서요. 그 말에 신우는 픽 하고 웃더군요. 누가요? 언니가요? 저는 좋게 물어봤는데 이게 또 왜 10인가 싶어서 확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괜히 말 붙였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신우는 전을 뒤집으면서 덧붙이더군요. 언니랑 오빠 월급 뻔한데 그걸로 우리 매장 가방을 어떻게 사요? 요즘 명품 가방 얼마인지는 알아요? 뭐 한 100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줄 아나? 아주 노골적으로 저를 개무시하더군요. 저는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살만하니까 사겠죠. 어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문제야. 쥐뿔도 없는 주제에 명품은 들고 싶어가지고. 우리 매장에도 언니 같은 사람 많아요. 월급 200 받으면서 500짜리 명품 빚내서 사는 사람들.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건 지 얘기입니다. 신우는 명품 매장에서 일하다 보니 눈이 얼마나 높은지 명품 아닌 가방은 가방도 아니란 주의입니다. 지는 월급 받은 거 몽땅 가방이니 옷에 털어서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저딴 소리를 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기막힌 기분으로 물었어요. 그 사람들이 200 받는지 어떤지 아가씨가 어떻게 알아요? 들어오면서 자기 월급 통장이라도 보여주고 들어와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딱 보면 알거든요. 저는 속으로 지랄도 풍년이다 생각하며 그냥 암소리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집애가 또 묻더군요. 근데 가방 어떤 게 잘 나가는지 왜 물어보냐고요? 아빠가 엄마 가방 선물하신다 해서요. 비싼 걸로. 제 말에 신우가 갑자기 크게 웃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미쳤나 싶었습니다. 언니네 아버지 식당 주방에서 일한다면서요. 거기서 벌면 얼마나 번다고 우리 매장 가방을 선물하신다고요? 언니네 아버지 세상 물정 너무 모르신다. 한 2, 30이면 사는 줄 아나 봐. 인연이 이제 우리 부모님까지 무시하며 들먹이는 겁니다. 저는 굽고 있던 전을 얼굴에 집어 던지고 싶더라고요. 말 다 했어요? 언니가 언니네 아빠한테 그런 거 제대로 얘기해 주세요. 아, 진짜 순진하시네. 그냥 근처 시장 가서 튼튼한 걸로 하나 사주세요. 요새 그런 것도 질 좋더만. 저는 그 순간 들고 있던 뒤집개를 바닥으로 던지며 일어났습니다. 너 말 다 했냐? 제가 잔뜩 화가 나 있자 남편과 어머님이 불이 나게 달려오더군요. 왜 이래 자기야? 네 동생 말하는 꼬라지 봐. 그 말에 어머님도 역정을 내셨어요. 네 동생? 말하는 꼬라지? 너야말로 말하는 꼬라지가 왜 그 모양이니? 어머님, 지금 아가씨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저희 아빠가 저희 엄마 생신 선물로 명품 가방 하려고 하셔서 제가 어떤 게 좋은지 아가씨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장에서 가방이나 사래요. 그 말에 남편도 화가 나서 뭐라고 하더군요. 야, 윤소리, 너 진짜 그렇게 말했어? 신우는 남편의 호통에 코웃음을 치더군요. 말했다. 어쩔 건데? 내가 틀린 말 했어? 새언니네 집안 형편 뻔히 다 아는데 명품 같은 소리 하네. 개나 소나다 명품이래. 저는 그 말에 신우 머리를 쥐어뜯으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저를 오히려 확 밀더라고요. 얘가 틀린 말 했니? 별것도 아닌 말을 왜 난리야? 어머님, 이게 진짜 별것도 아닌 말이에요? 그래, 사돈이 세상 물정을 모르니 얘가 얘기해 준 거 아니야. 사돈벌이에 그 비싼 가방을 어떻게 사니? 모르니까 알려주는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신우한테 달려들어? 네가 제정신이야? 저는 그 말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자식 교육 이렇게 시키시면 안 되죠. 대놓고 사돈어른 욕하고 무시하는 소리를 잘도 해야 되는데 딸한테 뭐라고 해야지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내 딸이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라고 해? 나는 네가 시댁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이러는 게 더 기막힌다.
제가 진짜 돌아버릴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저희 남편도 화가 단단히 났는지 제 가방을 들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그리고 윤솔이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사람한테 제대로 사과 안 하면 저 앞으로 여기 안 옵니다. 순둥한 남편 입에서 낸 가장 큰 소리였어요. 남편도 흥분했는지 손발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어머님과 신우는 그 말에 코웃음 치고요. 언제는 잘도 왔니?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남편은 씩씩거리더니 제 팔을 잡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차에 올라타 미안하다고 자기가 대신 사과한다고 몇 번이나 그러더라고요. 회사에서든 집에서든 큰 소리 한 번 안 내는 남편이 이 정도 한 거면 정말 화가 많이 났다는 걸 알아서 저는 괜찮다고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라고 해줬습니다. 남편 말로는 어머님과 신우가 예전부터 쿵짝이 잘 맞아서 남편한테 면박 잘 주고 무시하고 그랬다더라고요. 순한 남편은 스트레스 받아도 그냥 넘겼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거 자기도 싫으니 어머님이나 소리가 사과하기 전까진 진짜 오지 말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저희 부모님께 다 얘기 드렸어요. 한 번씩 저희 부모님이 시부모님께 딸 잘 부탁한다며 선물을 보내시기도 하고 안부 전화하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제 말을 듣던 아빠도 단단히 화가 나셨는지 저한테 카드를 주시더라고요. 그 매장 가서 보란 듯이 필요한 거 다 사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다음날 엄마와 함께 신우가 일하는 매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매장에 들어가서 보니 신우가 유니폼을 입고 일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그 앞에 다가갔어요. 신우는 저를 알아보고 움찔 놀라더니 작게 참나 진짜 왔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이봐요. 고객이 왔는데 뭐 필요한 거 없는지 묻지도 않아요? 그 말에 제 말에 신우가 저를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를 꽉 다물고 비꼬듯이 묻는 거예요. 네, 고객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저는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천천히 골라봐요. 엄마는 우아하게 살펴보다가 가방 하나를 손으로 가리켰어요. 제가 신우에게 그랬죠. 뭐예요? 안 꺼내고. 신우는 여전히 저를 노려보며 가방을 꺼내와서는 안을 보여주더라고요. 신상품이고요. 금액은 480입니다, 고객님. 신우는 480에 몹시 강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가볍게 씹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어때, 엄마? 별로다, 저거. 엄마가 이번엔 다른 가방을 짚으셨어요. 저거 좀 보죠? 신우가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다시 들고 왔어요. 엄마도 이래저래 보더니 그러더군요. 색깔이 별론데. 다른 색깔 뭐 있어요? 빨간색 있는데요. 갖고 와봐요. 신우는 저를 계속 째려보더니 작은 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 골탕 먹이려고 이러는 거예요? 저는 말했죠. 아니, 가방 사러 온 거잖아. 여기는 고객한테 이따위로 말해? 빨간색 들고 오라고. 신우는 이를 악물고 저를 노려보다가 일단 빨간색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어때요? 별론데. 저것도 한번 볼까? 그러자 신우가 억지로 웃으며 말하는 거예요. 고객님, 다른 고객분들 응대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이것저것 보여만 달라고 하시면 안 되세요. 진짜 구매하셔야 되는 다른 분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 말에 저희 엄마도 화가 났는지 신우를 보며 말했어요. 가방을 꼼꼼히 봐야 사죠. 한두 푼도 아닌데 아무거나 막 사요? 그리고 이 매장은 고객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 엄마가 조근조근 단호하게 말하자 신우도 더 이상 아무 말 안 하고 가방을 들고 오더라고요. 엄마는 끈을 껴봐라, 안에 열어봐라, 다른 색도 들고 와봐라 등등 이것저것 신우에게 시키더니 저에게 말하셨어요. 이걸로 하자. 엄마의 말에 신우는 비웃으며 말하더군요. 네, 고객님, 550만 원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도 말했죠. 저 위에 핸드백도 보여줘봐요. 신우가 갖고 오자 저는 가방을 살펴보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같이요. 그제서야 신우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작게 그러는 거예요. 미쳤어요? 이거 2개 하면 900만 원 넘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어쩌라고? 계산이나 해.
그렇게 말하며 저는 카드를 내밀었어요. 신우가 카드를 받으려고 하는 순간 잽싸게 카드를 거두며 말했죠. 잠깐, 기분 나빠서 안 되겠다. 여기 점장 불러와요. 네? 점장 불러오라고. 말귀 못 알아들어요? 점장님은 왜요? 부르라면 불러. 아니면 내가 직접 찾을까? 제 말에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눈치를 보더니 저보고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하면서 점장을 불러왔습니다. 신우는 그 와중에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그러는 거예요. 점장은 왜요? 무슨 소리 하려고? 너 하는 게 싸가지가 없어서 한 소리 좀 해야겠다. 진짜 이럴 거예요? 그 사이에 점장이 저에게 오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고객님? 저는 점장에게 말했죠. 여기 점장이세요? 네, 고객님. 직원 교육 안 시키세요? 네? 이 직원이요. 가방 좀 보자는데 한숨 푹푹 쉬고 계속 말대답이네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진짜 사야 되는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왜 자꾸 이것저것 보자고 하고 물어보냐고 하네요. 우리는 안 살 것처럼 보이나 봐요. 제 말에 신우가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점장은 신우를 싸늘하게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윤소리 씨,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가 그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거짓말해요? 가방 두세 개 보자는데 꺼낼 때마다 입을 대네요. 눈치 보여서 뭘 사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윤소리 씨 뭐예요? 사과 안 드리고. 윤소리 씨! 죄송합니다. 저는 신우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나 좀 궁금하네. 가방 살 것처럼 보이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은 어떻게 구별해요? 가방 하나씩 보여줄 때마다 일부러 가격만 강조하면서 딱 표정이 그거예요. 너 이거 못 살 텐데 왜 자꾸 보여달래? 5, 600짜리 가방 사면서 제가 이런 취급 받아야 되나요? 나 너무 기분 나빠서 본사에 컴플레인이라도 걸고 싶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희 직원이 실례를 한 것 같아요. 소리 씨, 고객님께 무례하게 무슨 짓이에요? 그게 아니라... 다시 사과드리세요. 점장은 눈으로 욕하며 신우를 쳐다보더군요. 신우는 이를 악물고 저한테 사과를 하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데서 가방 몇 개 산다고 그 사람이 명품 아니듯이 이런 데서 가방 판다고 본인이 명품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로 사람 금 나눠서 따지지 마세요. 알겠어요? 신우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대답했습니다. 이거 계산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원 교육 제대로 시켜주세요. 이런 직원 하나가 브랜드 평판 망치는 데 일조하거든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직원 교육은 따로 잘 시키겠습니다. 네, 점장님만 믿을게요. 하는 짓 보니 기분 나빴을 고객 많았을 것 같네요. 나중에라도 보고 여전히 싸가지 없으면 그땐 컴플레인 걸 거예요. 아주 잘려봐야 정신 차리지. 제 말에 신우는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저는 빙긋 웃으며 점장에게 카드를 줬어요. 그리고 계산은 점장님이 해주세요. 이런 직원한테 인센티브 붙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점장은 알겠다고 하고 카드를 받더라고요. 신우는 고개를 숙인 채로 이를 바득바득 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렇게 계산 후 엄마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도 그러시더라고요. 너네 신우 진짜 얄밉더라. 나도 웬만하면 너한테 적당히 하자고 하려고 했는데 말하는 거 보니 너 진짜 스트레스 많았겠어. 그치 엄마? 저게 사람 딱 보고 만만해 보이면 바로 무시하고 저런다니까? 어디서 사람을 보이는 걸로 꿈 나누고 잘난 거 하나도 없는 게.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 이제 그만하고 속 풀어.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알겠어 엄마. 근데 이거 너무 무리한 거 아니겠지? 맘에는 드는데 너무 비싸잖아. 어휴, 아니야. 아빠가 아침에도 우리 사고 싶은 거 다 사라고 했어. 요새 아빠 돈 얼마나 잘 번다고. 진짜 잘 됐다. 저는 그렇게 엄마와 기분 좋게 밥을 먹으러 갔어요. 저녁에 신우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신우가 난리를 치는 겁니다. 언니 미쳤어요? 남 일하는 직장에 와서 그 난리를 쳐요? 언니 때문에 내가 점장한테 오늘 얼마나 대차게 까인 줄 알아요? 교육 잘 시켰네 싶어 속이 더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응대 잘했으면 내가 왜 그랬겠니? 너 사람 보이는 걸로 그렇게 하지 마. 점장님한테 혼났다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그런데 제 말에 신우가 어이없는 웃음을 짓더군요. 근데 언니도 대단하네요. 나한테 복수하고 싶어서 고백을 써요? 언니 그 돈 갚으려면 가랑이 아주 찢어지겠네요. 아니면 내일 와서 반품이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우리 아빠가 사줬는데? 우리 아빠 지금 하는 가게 대박 나서 돈을 갈키로 끌어모아. 너네 집에는 말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지만. 종종 너네 매장 가서 가방 사줄게. 너한테는 가랑이 찢어지게 모아야 되는 돈이지만 이제 나한텐 아니거든? 너 내가 갈 때마다 응대 똑바로 해라. 안 그러면 진짜 본사에 찔러서 너 잘려버리게 할 테니까. 제 말에 신우가 얼빠진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언니네 아빠가 대박났다고요? 식당 주방에서 일한다면서요. 야, 그 가게 우리 아빠가 인수받아서 새로 시작한 지 벌써 1년 넘었어. 지금 3호점 계약 중이고. 너 가랑이 찢어지게 벌면서 맨날 첫날 가방만 사대지? 가방만 명품으로 사대면 뭐하냐? 네 속은 거지 깽깽인데. 앞으로도 가랑이 찢어지게 명품 사면서 부자 흉내나 열심히 내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나 속이 다 시원하던지요. 그래도 신우라고 여태까지 심하게는 안 하고 참고 참았는데 이참에 하고 싶은 말 다 하니 속이 뻥 뚫렸습니다. 물론 신우에게 말한 것처럼 툭하면 그 비싼 가방을 살 만한 여력까진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명품 가방이 뭐라고 그렇게 하나요? 그때 산 가방은 엄마나 저나 지금도 아주 마르고 닳도록 잘 들고 다닌답니다. 더불어 시어머니와 신우가 남편에게도 전화해서 난리쳤는데 남편도 적당히 하라고 화내고 전화 끊었대요. 저희 남편이 순한 성격이긴 해도 아닌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어머님이나 신우가 저에게 사과를 하기 전까진 절대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댁 갈 생각도 없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무시해도 되는 사람과 아닌 사람 금놔두던 어머님과 신우. 제발 정신 차리고 인생 똑바로 살았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